안녕하세요. 꾸성화TV 박종래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나왔네요. 오늘 화장품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많은 문의를 받았어요. 광고비를 얼마나 쓰면 좋으냐. 처음 시작하는데 광고비를 책정하는데 어쨌든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면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광고비를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신 분이 꽤 많아서 이제 뭔가 제가 많이 알고 있지 않더라도 가진 것들 좀 공유해 보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봤어요. 제가 2003년도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네요. 이 초창기 세대 1세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마켓보다 일찍 시작했으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을 활용해 보고 또 광고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네이버의 파워링크라든지 검색,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구글 검색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검색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럴 때 이제 광고비를 얼마를 책정해야 우리가 제대로 광고하는 것인가.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그냥 용량포크 같이 불붙듯이 퍼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적당한 내가 카페에 맞는 금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쇼핑몰 환경마다 다를 수 있겠죠. 처음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그게 가장 고민일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광고를 하기 전에 온라인 쇼핑몰이 잘 갖춰져 있어야겠죠. 광고를 보고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쇼핑몰이 허접하거나 볼 거 없다거나 그렇다면 광고비만 쓰지 물건은 구매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구매로 연결되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착한 가격에 잘 나타내고 있다면, 진열되어 있다면 적은 광고료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강점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하면 폭발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매출이 전혀 없는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쇼핑몰과 두 번째는 박리담회용 쇼핑몰, 예를 들면 경쟁이 치열한 곳이겠죠. 물건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다가 또 적은 마진을 보고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쇼핑몰. 저도 그것도 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입소문이 나야지 판매가 되는 쇼핑몰. 예를 들면 이제 고마진 또는 나만 독점한다든지 사람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내가 열심히 알려서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야 하는 쇼핑몰. 세 가지로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 매출이 거의 없는 쇼핑몰인 경우에는 처음 매출이 오픈했는데 매출이 없으니까 광고비를 매출액 대비 얼마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매출액 대비 얼마로 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의 얼마나 책정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는 방법이 내가 어떻게 광고할 수 있고 얼마나 광고에 쏟아볼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척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몇백억, 몇천억을 쏟아볼 수 있기만 하다면야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적은 돈으로 우리가 내 형편에 맞게 쇼핑몰을 홍보하고 알린다면 얼마가 적정하겠느냐. 제가 우선은 소상공인들이 하기는 나 혼자 하거나 오픈할 때 나 혼자 하거나 아니면 부부가 함께 하거나 이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직원 한 명 정도 수준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광고비를 얼마나 책정할 것이냐, 광고는 할 줄 아느냐, 거기에 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광고를 할 줄 안다면 그 광고에 맞게끔 설정을 하고 이런 동영상 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광고를 할 줄 모른다라는 전제를 깔으면 그럼 그 사이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이버 파워링크라든지 유튜브 에다 광고를 한다든지 페이스북에 광고 한다든지 여러 군데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는데 어디다 얼마를 투입해서 광고를 할 것이냐,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아는 방법이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여러 군데다 적은 돈으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 시도를 할 때 예를 들면 한 달에 30만 원이다, 한 달에 50만 원이다,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예를 들면 이 광고에는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쏟아부어도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찾아보는 것,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어떤 키워드에 얼마를 책정하고 어떤 키워드에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 어떤 채널에는 얼마를 책정하고 어떤 채널은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 전체는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 결정할 때 뭐 소상공인 1인 기업 또는 2인 기업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 여력이 되는 한 그 정도로 해보면서 내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제품마다 쇼핑몰 상태마다 어떤 취급하는 품목마다 어떤 곳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보는 방법, 그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 채널을 공부해 가면서 적은 금액으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한테 가장 알맞는 광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담회형 쇼핑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방위담회형 쇼핑몰은 규모 면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나보다 싸게 구매해 와서 싸게 판매해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는 사실은 이제 다른 업체와 경쟁해서 이기기가 좀 어렵겠죠. 실제 그 방담회형 쇼핑몰은 사실은 광고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방담회 쇼핑몰은 광고를 하고 알려지기만 하면, 내가 취급한다는 것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매출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냐는 사실은 내 광고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가격 경쟁이 남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남보다 얼마나 싸게 파는가가 더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위담회형 쇼핑몰은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진입할 때 제품을 처음 취급해서 내가 이 제품을 취급하기 한다라고 할 때는 그때 강하게 쏟아붓습니다. 여러 채널에 강하게 최상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올리면서, 그 다음에 광고가 최상단에 올라가야 되고 가격 경쟁력도 남보다 분명히 싸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때 광고를 강하게 해서 상에 노출시킨 후에 매출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광고를 내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광고가 사람들이 알려질 때까지 광고하고 알려지고 나서는 광고료를 대폭 줄여서 그 자금을 다른 것을 광고할 수 있는 데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쏟아붓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또 다른 새로운 런칭 상품에다가 광고를 쏟아붓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들여도 집중해서 쏟아붓고 공격하고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눈에 띌 때까지만 보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광고가 아니라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것이 방위담회형 쇼핑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방위담회형 쇼핑몰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바람 한 번에 매출이 확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크게 하시려면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입소문형 쇼핑몰입니다. 입소문형 쇼핑몰이란 그러니까 화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취급하는 것, 독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열심히 내가 알려서 판매를 해야 되는 제품은 좋으나 많이 알려야 되는 이런 제품들을 이제 취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광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하더라도 매출이 쉽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 이 제품이 어떤 것에 좋은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마진이 적으면 판매하기도 되게 어렵겠죠. 이런 제품을 취급할 때는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쏟아본다고 해서 매출 광고에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곳에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블로그, 그다음에 네이버 TV, 인스타그램까지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양하게 나의 상품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높여가는데, 그러니까 제품을 판다기보다는 인지도를 높여가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광고를 해야 되게 되는데 멀고도 지난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 돈을 들여서 광고할 수 있으면 TV 광고 이상 가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매스미디어의 힘이 아직도 파워풀하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선에서의 우리가 광고라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곳에 광고한다기보다는 다양하게 노출시킨다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광고를 책정할 때, 그러니까 입소문형 쇼핑몰을 광고부를 책정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손익분기점을 넘고 있느냐, 아니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느냐로 나눠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은 광고한다고 제품이 바로바로 나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넘었다 안 넘었다가 뭐냐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점점점 망해가느냐, 아니면 성공해가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겼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니까 광고를 투입하고 어떤 걸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손익분기 넘지 못했다면요. 손익분기 넘지 못하면 이 사업이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때 이제 광고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분기 지점이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없는 쇼핑몰과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규모의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 해야 되고요. 뭐 자금력이라는 데 버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광고비는 30만 원, 50만 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고, 그리고서 또 여러 가지 또 이 저희랑 다릅니다. 매출이 없는 쇼핑몰과 다르게 아주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줘야 돼요. 뭐 어느 쪽에서 터질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내가 또 사람마다 활동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있을 테고, 동영상을 잘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블로그를 잘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마다 다른 상황에서 어느 곳에다 얼마를 투입하느냐, 그것도 역시 한계를 두고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적정한 한계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장 효율이 높은 곳에다가 투입을 해가는 이런 형태의 광고를 추천드리고요. 손익분기점이 넘겨서 이제 계속 유지가 가능한 상태에서는 이제 매출액 대비 얼마로 책정을 하면 되겠죠. 뭐 5%, 10%, 아니면 20%. 근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손익분기점이 넘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고라기보다는 마케팅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마케팅은 광고는 마케팅의 어느 한 분야 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마케팅의 금액에서 마케팅적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그때쯤 돼 손익분기점이 넘는 상황에서 어떤 입소문형 제품을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이미 뭐 사업의 단계를 가고 있다고 봐도 그냥 자영업이 아니라 사업의 단계를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손익분기점 넘었을 때는 뭐 굳이 제가 조언 드리지 않더라도 각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마케팅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이 영상은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제 찍은 거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를 책정할 것이냐, 뭐 어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 것이 상황마다 제품마다 또 쇼핑몰의 그 어떤 상태마다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지만 뭐 굳이 맥을 잡아 본다면 먼저 광고하기 전에 내 쇼핑몰이 얼만큼 탄탄하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처해진 그 쇼핑몰이 형태가 방대명이냐, 처음 시작하는 거냐, 입소문형 쇼핑몰의
쇼핑몰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 너무 과도하게 광고를 책정하는 것은 결코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광고비를 책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또 다른 또 괜찮은 정보들이 있거나 알려드릴 게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